자, 세 번째 이제 과학 철학인데요. 논리 실증주의, 논리 경험주의, 반증주의, 그다음에 과학적 혁명. 과학적 혁명이 시험에 잘 나와요. 4번에 과학적 혁명이 나와 있죠. 별표 2개 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읽어보기나 기출적용, 기출문제 확인학습 이런 것들 쭉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양적 연구를 실증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질적 연구를 해석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논리 실증주의가 바로 양적 연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은 관찰이나 가설의 검증을 통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는데요. 한계로는 한정된 수의 경험적인 증명만으로는 정확한 이론을 찾아내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논리 경험주의입니다. 논리 경험주의는 이제 일종의 이런 거죠. 진리를 다시 재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증주의에서 이제 이론을 어느 정도 실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논리 경험주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거기 세 번째 줄에 보면 논리적 경험주의는 진리의 입증 대신 진리의 확인이라는 개념으로 전환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확인 거기에 밑줄 치시면 돼요. 진리를 입증하는 것은 실증주의가 되고요. 이러한 진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경험주의다.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실증적 확인을 보완하기 위해 출현하였고요. 과학 이론들은 궁극적으로 확률적으로 검증하는 관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에 의해서만 완전한 진리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논리 경험주의는 진리의 입증 대신에 진리의 확인 이런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증주의입니다. 포포의 반증주의는 뭐냐면 기존의 이론이 정립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증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기존 이론의 모순에 대한 계속적인 반증 과정을 통해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과학적인 반증 거기에 형광펜 밑줄 치면 되겠죠. 자, 과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존의 이론에 대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증거를 계속해서 내놓는다. 이게 바로 반증인데요. 이러한 반증 절차를 통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퍼의 반증주의입니다. 자, 과학적 혁명 들어갑니다. 1번, 2번, 3번은 참고만 하셔도 돼요. 거의 시험 문제 지문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혁명에서 토마스 쿤이 나와요. 그냥 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쿤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보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때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달한다. 혁명적으로 발달해 형광펜 밑줄. 그래서 과학적 혁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의 세계관을 구성하는 패러다임은 고정된 이론 체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끊으셔야 되겠죠. 과학적 혁명이 이루어지는 동안 끊임없이 변화된다라고 해요. 제가 좀 이따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변증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한 과학이 체계를 잡기 전에 전 과학의 단계에서 기득권을 잡은 과학이 정상과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과학 이전의 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혁명에 의해서 정상과학이 출현하게 되죠. 그런데 정상과학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과학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과학적인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가고 그 변화되어 가는 원인 중에 하나는 과학적인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정상과학이 발을 정자면 위기가 반이 되고 새로운 과학이 합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정반합의 변증법적 원리라 이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이론도 영원히 완벽하지 않는 한 또 다른 위기에 의해서 새로운 과학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변증법 패러다임의 역사적 활용이라고 합니다. 변증법 패러다임 거기에 형광펜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기를 보시면 읽어보기가 바로 과학적 혁명의 내용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보시죠. 과학사와 과학 철학을 뛰어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는 과학의 진보가 누적적이라는 종래의 귀납적인 과학관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과학적 지식의 발전이 혁명적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학혁명들 사이에서 과학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안정된 과학활동을 가리켜 정상과학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상과학은 과학자 사회는 패러다임에 의존합니다. 쿤이 말하는 과학혁명이란 정상과학이
심각한 이상 현상들의 빈번한 출현에 의해서 일종의 이제 혁명이 되겠죠. 이러한 위기에 부딪혀 붕괴될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그 결과는 새로운 정상과학의 출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정상과학이 있을 때 그 정상과학이 쭉 진행되기가 힘들다. 여기에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가 바로 과학적인 어떤 혁명,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또 출현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토마스 쿤의 바로 과학적 혁명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기출 적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서 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회과학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과거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의 폐기의 경우는요. 폐기되는 경우는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비해서 그렇게 흔하지 않다, 드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시기에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공존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혁신적, 거기에 현관펜 밑줄, 다른 말로 혁명적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은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패러다임이 어떤 것이 우월하고 어떤 것이 열등한지 그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겁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학습 하나 놔두고 토마스 쿤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토마스 쿤의 과학적 혁명에서 좀 이렇게 잘 나오는 문구들이 있는데요. 혁신, 혁명, 변증법, 정상과학, 패러다임의 이동,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 혁명에서 잘 나오는 건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의 과학, 그러니까 정상과학 이전의 과학을 바로 전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 이제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서 정상과학이 됩니다. 또 혁명이 일어나죠. 여기는 뭘까요? 네, 새로운 정상과학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각형이 일종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한 눈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변화되어 가는 원인이 뭐냐면 과학적인 혁명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변증법은 발을 정자, 우리가 이제 정상과학을 발을 정자로 본다면 이 혁명이 바로 위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정상과학에 반대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정상과학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반합의 변증법이 여기에서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증법적 패러다임, 이러한 것이 과학적 혁명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지문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또 정리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변화, 폐기라고 했었죠. 사회과학 패러다임 폐기.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패러다임, 자, 이 두 가지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패러다임의 폐기는 이쪽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쪽은 흔하지 않다, 드물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마지막에 있었던 거 있었죠. 일반적으로 어떤 패러다임의 우열을 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패러다임의 우열을 결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게요. 자, 요 두 가지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확인 학습 보시죠. 패러다임이 있고 후기 실증주의가 있고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 갈등 패러다임이라고 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자, 패러다임, 동시대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1번만 별표입니다. 같은 시대를 사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 과학자들이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와 신념이 되는데 패러다임입니다. 개별 이론들이 도출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거시적인 관점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론을 만들기 이전에 현상에 대한 시각을 조직화하는 틀을 말합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과 구별이 되며 문제의 제기에서 결론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이론 전개의 전과정에 걸친 기본적인 틀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기출문제 확인 학습에 있는 하나하나는요, 지문 하나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지문 하나에 단독 문제가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에 있는 것을 제가 해설을 달아드린 거예요. 자, 후기 실증주의가 있습니다. 1번 별표. 자, 우리가 이제 실증주의가 있고 후기 실증주의가 있거든요. 다 양적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후기 실증주의는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조차도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인 연구를 하는 것들이 되게 이제 실증주의, 양적 연구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이 있다. 비합리적인 인간의 행동조차도 합리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후기 실증주의의 입장이고요. 관찰과 측정이 순수하게 객관적일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다만 객관성, 정확성, 일반 법칙화, 일반화를 말하죠. 일반화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비객관적인 영향의 최소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비객관적인 것을 다른 말로 주관적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실증주의 특징 아닙니까? 후기 실증주의도 그렇다 그 말이죠. 또한 보편적 법칙을 입증하려는 시도 대신에 어떤 조건 하에서 개념과 가설이 검증되는지를 조사하고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논리적인 장치와 관찰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조화된 양적 연구, 거기에 현관펜 밑줄, 양적 연구 방법을 선호하면서 질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기 실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후기 실증주의는 간단하게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후기 실증주의는 양적 연구 방법이 일반적이고요.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질적 연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적 연구 병행 부가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기 실증주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비합리적인 인간 행동도 비합리적인 인간 행동도 합리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주관적인 영향 비객관적을 주관적이라 했죠. 주관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주관적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실증주의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양적 연구에 해당됩니다. 해석주의는 질적 연구라고 말했고요.
자, 비판 사회과학적 패러다임입니다. 비판의 동그라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갈등주의적인 시각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사회 질서의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 질서의 변화의 동그라미 1. 사회적 조건을 계몽하고 사회 계몽의 동그라미 2.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발견하고 구조적 문제 발견의 동그라미 3. 권력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취한다. 권력 관계 분석의 동그라미 4입니다. 자, 여러분 지역사회복지론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사회 행동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행동 모델과 관련성이 있어요. 갈등주의고요. 비판 사회과학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회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차원에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지역사회복지론에 있는 사회행동 모델과 연관성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회를 계몽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패러다임 들어갑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패러다임에서 3번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서양의 형이상학이 줄곧 추구해온 실제 자체를 부정합니다. 객관적인 실체 및 보편성을 부정하면서 대신에 다양성, 차이, 타자, 타인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강조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질적인 연구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구 목적은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해체는 데리다가 주장했듯이 없애거나 아무 의미가 없도록 무의미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 구성주의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죠. 실증주의가 과학적인 방법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진리를 밝혀낼 수 있다고 한 것과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연구자가 지닌 관점에 입각해서만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자의 주관적 견해를 강조하는 게 질적 연구잖아요. 연구자의 역할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해석자의 위치로 바꿔놓았습니다. 해석자의 위치에 해석주의를 쓰면 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에서 자료는 기존 이데올로기 해체와 타자성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자,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첫 번째 해석주의입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자료,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 그 다음에 사회 구성주의 관점. 이거는 제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말했죠. 사회 구성주의 관점. 자, 해석주의는 바로 질적 연구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도 질적 연구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간단 명료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이 바로 1강이고요. 1장에 대해서 했죠. 다음 시간에 제2장 들어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